1월의 첫 번째 영상으로 어떤 걸 가지고 올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그중에서도 9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이번에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영화 8개랑 미드 2개, 총 10편을 가지고 왔어요.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와인이랑 체리를 들고 왔거든요. 이게 제가 20살이 되고 처음 찍는 영상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촌스럽게 티를 내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밤에 영상 찍는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와인을 마시면서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예요. 작년 연말에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인스타그램에다가도 올렸었는데 제목처럼 시애틀을 배경으로 한 영화고 주연이 톰 행크스랑 맥라이언이에요. 여기 맥라이언. 두 배우 다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배우여서 케미가 궁금해가지고 보게 된 영화인데 그냥 딱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인데 톰 행크스도 맥라이언도 연기 톤이 그렇게 과하지가 않아서 뭔가 어찌 보면 좀 진부할 수도 있는 스토리랑 잘 중화가 돼가지고 영화 보는 내내 되게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봤었습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연말에 봤는데 진짜 딱 그 연말 시즌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영화거든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영화에 나오기도 하고 뭔가 전체적으로 되게 가족끼리도 보기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에 쓰인 OST들도 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느낌의 음악이어가지고 LP를 진짜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타그램에다가 이 영화 스틸컷을 몇 장 올렸었거든요. 인생 통틀어 노팅힐에 견줄 만한 영화를 찾았다고 그렇게 적었는데 로코 영화 1위는 노팅힐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노팅힐에 견줄 만한 그런 영화예요. 다음은 펄프 픽션이라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영화를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로 처음 접했는데 다른 영화도 궁금해져가지고 찾아보다가 펄프 픽션이 있길래 본 거거든요. LA를 배경으로 한 약간 범죄물? 이라고 해야 되나? 살인청부업자 약간 이런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사실 이런 장르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안 본 건데 그냥 안 봐서 잘 몰랐던 거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본 오락 영화 중에서 진짜 제일 좋았어요. 이게 막 엄청 미친 듯이 재밌다 이렇다기보다는 이게 대사도 그렇고 스토리 전개도 그렇고 되게 뭔가 엄청 군더더기 없이 세련된 느낌이거든요. 내용에 엄청 디테일이 많다던가 힘줘서 만든 영화 같다.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간결하고 심플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영화가 되게 재밌는 게 클리셰랑 클리셰는 다 깔아놔요. 초반부터 되게 복선을 깔아놓는 것 같은 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연중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그 예상을 완전히 다 빗나가게 해버리는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궁금해지고 엄청 흥미진진한 그런 스토리예요. 다 보고 나서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유튜브에서 해석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본 해석 영상에서는 전반적으로 선과 악, 강자와 약자 이런 소스를 많이 담고 있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영화 다 보고 해석 찾아봐야 되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더 이 영화가 좋아지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시대의 영화이다 보니까 영상미나 OST나 진짜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너무 제 취향인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는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 영화랑 같은 감독의 같은 주연인 영화예요. 근데 시애틀 보고 나서 바로 본 거여가지고 같은 주연이 또 커플로 나오니까 약간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는 했는데 연기 스타일이 두 영화에서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또 워낙에 톰 행크스 연기를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지루하게 재미있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안 가봤지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저는 항상 뉴욕에 가게 되면 겨울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뉴욕은 겨울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뉴욕의 가을이 배경이거든요. 뭔가 새로운 제가 몰랐던 뉴욕의 모습을 영화로나마 볼 수 있어서 되게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못 가니까. 이 영화 제목이 왜 You've Got Mail이냐면요.
아예 서로 신분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메일만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근데 그러다가 당연하게도 우연한 계기로 마주치게 되는데 너무 뻔하고 진부하지 않게 잘 풀어낸 그런 영화예요. 사실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희박한 확률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만약에 저 상황에서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혼자 하면서 저는 되게 대입해서 영화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또 있었고 꼭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화 추천이라면 빠질 수 없는 노팅힐이에요. 줄리아 로버츠랑 휴 그랜트가 주연인 런던의 노팅힐이 배경인 그런 영화거든요. 이 영화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완전 톱스타로 나와요. 휴 그랜트는 노팅힐에 있는 작은 동네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인으로 나오는데 줄리아 로버츠가 휴 그랜트의 책방에 가게 되면서 우연 같은 만남으로 전개가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보면은 되게 로맨스 코미디인데도 가족 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휴 그랜트의 지인들, 주변인들의 활약이 굉장히 이 영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가지고 되게 뭐 자세히 얘기하면 스포가 되니까 아무튼 진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를 언제 봤지? 한 4, 5년 전에 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 좋아하는 영화 뭐야? 해서 바로 생각나는 영화는 항상 노팅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있거든요. 안에는 이렇게 생긴 이런 LP인데 아무튼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예요. 완성도 면에 있어서 진짜 이만한 로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은 청춘 스케치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원제는 원래 리얼리티 바이트인데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청춘 스케치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제목처럼 딱 청춘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위노나 라이더랑 에단 호크 가 주연인 영화라서 정말 안 볼 수가 없었던 총 4명의 친구들이 대학을 갓 졸업하고 나서 방황도 하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진짜 딱 청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사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깊이가 있다든지 엄청 잘 만든 스토리라든지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닌데 배우 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한 영화여가지고 제가 위노나 라이더 패션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영화에서 입고 나오는 옷들이 다 제가 진짜 너무너무 진짜 제 취향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착장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에단 호크도 진짜 제가 에단 호크 진짜 좋아하거든요. 등장인물들의 나이대가 저랑 비슷하다 보니까 뭔가 보면서 되게 공감 가는 대사들도 종종 있었고 위노나 라이더가 이 영화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캠코더로 친구들을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TMI이기는 하지만 제가 올해 셀프 생일 선물로 저한테 캠코더를 사줬거든요. 저도 뭔가 그런 식으로 나중에 제 주변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찍어서 다큐멘터리로 하나를 만들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설명을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유명한 영화죠. 매트릭스인데 제가 이 영화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엄마였나 아빠였나? 아무튼 가족이랑 같이 봤었던 영화거든요. 근데 그때는 당연하게도 내용을 하나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갑자기 그냥 이 영화가 다시 보고 싶어져가지고 다시 봤는데 저는 근데 원래 SF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또 보면서 좀 공감이 안 가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스토리에서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야지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라서 SF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장르가 SF 쪽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무섭도록 현실적이거든요. 키아누 리브스. 이 영화에서는 네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피어스라는 인물이 띵 나타나서 네가 살고 있는 세계는 사실 현실이 아니고 매트릭스라는 가상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진짜는 따로 있다라는 폭탄 발언을 하거든요. 갑자기 나타나서. 네오랑 모피어스가 컨스트럭트라는 로딩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서 모피어스가 네오한테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매트릭스가 아닌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네오가 그 프로그램 속에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쇼파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이거는 그럼 진짜가 아닌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그때 모피어스가 역질문으로 What is the real?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 영화를 되게 잘 설명해주는 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실제라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의 하나인 거잖아요. 내가 만질 수 있고 여기에 있으니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하고 진짜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피어스의 말로는 그런 의미의 진짜는 그냥 뇌가 받아들이는 전자신호에 불과하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 철학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좋으면 원래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약간 텀을 두고 보고 싶은 게 20살에 본 매트릭스랑 25에 본 매트릭스랑 30에 본 거랑 이렇게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이 영화를 받아들이는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은? 2랑 3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트릭스 2는 액션을 너무 몰아넣어가지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저는 액션만을 위해서 영화를 보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완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까지만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는 안 봤는데 3가 2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길래 3도 그냥 안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딱 1까지만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트윈픽스라는 미드입니다. 이거는 드라마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들 중에서 아마 영상미로는 얘가 1등이지 않을까 싶은데 미스테리한 사건을 다루는 수사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화면에 꽉 안 차는 프레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색감이나 영상 편집 기법 같은 거 보면서 영감을 되게 많이 얻기도 하고 트윈픽스가 여기에 나오는 마을의 이름이에요. 굉장히 한적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시골 마을인데 원래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게 드라마잖아요. 이 드라마 1화에서 갑자기 트윈픽스에 살고 있는 로라라는 여자애가 정말 의문의 살해를 당하는데 그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FBI 요원이 이 사건을 맡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원이랑 이 마을의 보안관이랑 여러 명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진상을 파헤쳐 나가는 그런 스토리인데 이 드라마가 사실 저는 영상미 하나로 호기심이 생겨서 보기 시작한 드라마거든요. 근데 앉은 자리에서 진짜 몇 편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생각해보면 드라마가 재미있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되게 단조롭거든요. 전개가 굉장히 느리고 뭔가 이렇게 업다운이 없는 것 같은? 약간 기괴하고 좀 잔인한 장면이 있기는 한데 이게 옛날에 만든 거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무서운 장면의 연출이나 CG 같은 게 되게 허술하거든요. 영상미가 너무 예뻐서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예요. 제가 하도 프렌즈를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김규린 또 프렌즈 얘기하네 그러실 수도 있는데 뉴욕의 맨해튼을 배경으로 한 90년대 가장 히트했던 프렌즈라는 미드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3명을 포함해서 총 6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 6명의 친구들이 센트럴파크라는 커피숍에서 그냥 시덥잖은 얘기하고 각자의 에피소드도 보여주고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이게 시즌 1부터 시즌 10까지 있는데 한 시즌마다 24회 정도가 있어요. 근데 한 편이 20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부담 없이 볼 수 있거든요. 밥 먹으면서 보기도 좋고. 저는 시즌 1에서 시즌 10까지 다 보면은 다시 시즌 1으로 돌아가서 보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8번인가 9번은 정주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저한테 그러거든요. 너는 진짜 프렌즈에 미쳐 사는 것 같다고. 근데 진짜 맞거든요. 사실 프렌즈에 미쳐 사는 게. 적어도 시즌 1 전체는 다 봐야지 약간 이 드라마에 대한 정이 생기고 캐릭터들이 진짜 내 친구 같은 느낌도 들고 좀 그렇거든요. 많이 보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점점 약간 정이 드는 것 같은? 여기에 나오는 모니카랑 레이첼이라는 캐릭터의 옷 스타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90년대 옷 스타일 중에서도 진짜 제일 좋아하는 느낌의 옷들만 입고 나오거든요. 뭔가 프렌즈를 계기로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시작한 드라마여서 영어 공부를 목적으로 봤다던가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영어 리스닝에 엄청 신경을 쓰면서 본 게 아닌데도 이게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왜 어떤 장면에서 무슨 대사가 나오는지 다는 아니더라도 몇몇 군데는 제가 이미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막 자막 없이도 모든 문장과 모든 단어를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프렌즈를 보기 전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진짜 들리는 게 예전보다 많아진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재미있어서 보는 건데 영어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쉐도잉이라고 하잖아요. 보면서 대사 따라하고 그러는 거.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게 확실히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계속 보면서 듣는 거 말고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카페 사장님의 추천으로 알게 된 영화인데 포레스트 검프가 이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고 영화가 그냥 포레스트 검프의 인생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진짜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라서 스토리가 정말 다채로워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재미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지는 그런 흥미진진한 내용이 되게 많고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자세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뭔가 포레스트의 인생 자체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일어났던 일들의 결과 이런 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되게 좋다고 느꼈었던 대사가 포레스트가 후반부쯤에서 한 얘기인데 저마다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바람 따라 떠도는 건지 모르겠어. 내 생각에는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대사가 너무 뭔가 딱 와닿았어요. 한 번쯤 보실 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90년대 영화는 아니에요. 90년대 영화는 아닌데 제가 본 하이틴 영화 중에서 가장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영화여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2006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여주가 헤어진 남자친구를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쌍둥이 오빠가 원래 들어갔어야 했던 남자 기숙사 학교에 남장을 하고 입학을 하게 돼요. 유머 코드가 저랑 너무 잘 맞아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뭐 영상미가 예쁘다든지 옷 입은 걸 참고하기 좋다든지 그렇다기보다는 진짜 딱 보는 내내 너무 웃긴 그런 영화인데 이거를 중학교 때 학교에서 처음 봤었는데 그때도 되게 집중해서 재미있게 봤었거든요. 요즘에도 생각날 때마다 좀 웃음이 필요할 때마다 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90년대 영화들의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